주거용으로 만들어진 이 오피스텔, 과연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계속 금액이 올라가나요? 대출이 나올까요 과연? 안녕하십니까, 미소 경매 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오피스텔에 대한 특징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주택에 대한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상가, 토지, 오피스텔 이런 부분에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주거용으로 만들어진 이 오피스텔, 과연 주택수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한데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지방세법, 취득세법의 그 문제하고요. 또 소득세법에 들어가면 양도소득세 했을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리 주거용 오피스텔일지라도 건축물 예약 들어가면 그냥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다 대부분 그런 것들은 일반 주택으로 안 보고요. 4.6% 그렇게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취득세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뭐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게 2020년 8월 달인가 그때 아마 이제 부동산 대책 때 나온 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각 지자체 세정과하고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는 답이 딱 그거더라고요. 재산세 부과할 때 주택으로 부과를 시키냐 아니면 상가로 부과시키냐, 이거에 따라서 주택으로 부과됐다 그러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아까 제가 취득할 때 취득세는 상가로 보고 4.6%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이게 팔 때도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란 얘기죠. 실질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매도할 때 주택으로 본다면 양도소득세,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방세법에 있는 취득세하고요, 양도소득세법에 있는 그거하고 약간씩 좀 적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꼭 담당하고 직접 한번 통화해야 네. 나중에 세금을 과다하게 맞는 걸 갖다 미리 방지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안 되지만 나중에 매도할 때 문제가 되니까 오피스텔 취득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 수익을 얻는 목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일반 오피스텔은 단기 어떤 자본 이득을 얻기보다는 임대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신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거기가 공실 위험이 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권리 분석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매에서 권리 분석한다 그러면 제일 처음 등기부 권리 분석하라 그러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점유자 권리 분석. 네. 이 두 가지 끝났으면 마지막 한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가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연 들어오는 수익금하고요, 내가 들어간 자본금하고 둘이 따지시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익성 분석을 해서 얼만큼 저 오피스텔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투기 과열지구에 묶여버려가지고 대출의 제한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대출이 나올까요, 과연? 대출은 나옵니다, 오피스텔은. 일단 주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요새 DSR 그래가지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부채를 따지고 월소득 이런 걸 갖다 따지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약간의 갖고 있는 사정에 따라서 대출이 얼만큼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 신용에 영향을 받지 투기 과열지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약을 받고, 주택에 현재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대출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파트처럼 계속 금액이 올라가나요? 오피스텔이나 일반 상가는 그 나중에 팔 때 그 가치가 월세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 소유자가 바뀌면서 월세를 갖다 자꾸 증액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 오피스텔 물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권리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